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스탁솔루션 시작합니다. 전화, 문자 지금도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식 오네요. 연결 잘 되셨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NH투자증권요. NH투자증권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4,000원에 20%. 14,000원에 20%. 예. 조금 손실 보고 계시네요. 오늘 워낙 증권주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안 좋아서요. 예.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걸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싶어가지고. 조금 더 가지고 갈 수는 있는 건지.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가격, 전략 꼼꼼히 들여다봐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NH투자증권 두 분 의견 주시죠. 하나, 둘, 셋. 보유. 통했습니다. 보유 의견. 김길성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우선 매수가 14,000원에 이제 비중 20% NH투자증권을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우선 매수 예. 시점이 혹시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한 2달 넘었어요. 2달 넘으셨고요. 우선 예. 매수 자체는요, 접근했던 가격 자체는 그렇게 나쁜 타이밍은 아닌 거는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예.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 실적 자체도요, 상당히 좋게 나왔었고요. 사상 최대 예. 분기 실적도 달성을 했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IB 이제 초대형 IB 이제 어떻게 보면 증권사 이제 기업으로서 부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수익성 개선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개선에 노력을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2%대 조정이 나와주고는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증권 관련주들, 증권주들이 지수에 이제 동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증시 이 거래대금 자체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브로커리지 쪽에서도 이제 수수료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는 수익성에 이제 어떻게 보면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연휴 사이에 불확실성들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우려감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증권주들이 어떻게 보면 이 동사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좀 나와주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봤었을 때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신 게 아니라면 아직까지는 이 현재가가 이제 매수가 부근에서 그렇게 조정이 받고 있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당장은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추가적인 이 시장의 반등과 함께 조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먼저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우선 차트를 보시면 제가 한번 단기적인 박스권 한번 그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급락이 한번 나와주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12,000원 가격대, 11,000원 중반대 가격대에서요. 한 14,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점 자체도요. 계속해서 조금씩이나마 우상향, 그러니까 높여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지지만 한 12,500원 정도에서 지지만 잘 받아주고요. 만약에 양봉 한번 나와준다라고 봤었을 때는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인 이 불확실성 자체가 부각이 되면서 전체적인 투심이 위축이 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요. PBR 자체가 1배 수준도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기업을 청산가치죠. 청산을 했었을 때보다도 오히려 주가가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배당 수익률 자체가 앞으로 기대되고 있는 배당 수익률 자체가 4%대로 낮지 않은 배당 수익률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시청자님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라고 봤었을 때는 15,000원 돌파 흐름만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전에 고점을 형성했었던 한 16,000원에서 17,000원 가격대까지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물론 이는 이제 이 시장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잡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이전에 저점을 형성했었던 구간인 한 12,000원대 이탈 시에는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을 해보시면서 재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네, 고민은 해결되셨어요. 근데 추가로 더 사면 될까 싶고 물어보려고요. 추가 매수는요. 우선 지금 당장 시장 자체가 불확실성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공격적인 매수 전략보다는 좀 보수적인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는 판단하에 추가 매수는 권장은 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등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하단은 12,000원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NH투자증권은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분 바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 오은혜입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예. 카프로 카프로 매수가하고 예. 비중은요? 9,000원인데 40%. 9,000원에 40%. 예.
와, 거의 1년 반토막. 남았어요. 예, 1년이 예. 남았어요. 오래 들고 계셨네요. 예. 작년에 또 실적이 안 좋았다고는 하는데, 예. 이거 계속 들고 가도 되는 건지 의견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두 분 카프로 의견 주시죠. 하나, 둘, 셋. 보유. 통했습니다. 일단 보유 의견 서성민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 한 종목 갖다가 조금 애를 많이 겪고 계신데, 일단은 제가 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9,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어요. 예. 근데 그 9,000원일 때 가격대하고 지금 가격대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 수준을 비교를 하면 사실 매출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이 더 늘어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이 뭐냐면 영업이익이 많이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영업이익이 감소하려면 뭐 때문에 감소했냐면 일단 원료값이 많이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 자체가 나일론 아시죠? 예. 그래서 나일론의 원료인 카프로락탐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 카프로락탐을 생산하는 데는 벤젠이라든가 그런 원료들이 들어가는데 그 원료 가격이 최근 유가 상승에 따라서 일단 마진 자체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를 생각하고 지금 현재를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주가가 생각보다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실적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가 이 회사 자체가 비료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비료 관련주는 대북 관련주로 엮여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2월 28일 날 북미 정상회담 제2차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그 여파에 따라서 이 종목도 급락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많이 꺾인 상태에서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인기, 즉 거래량이 많이 붙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하단 부근에서 정체 수준인데 사실 이 종목의 BPS라고 말씀드리면 이 종목을 만약에 지금 장사를 다 접는다고 생각하고 다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다 갖다 팔았을 때 그 청산 가치를 얘기하거든요. 그 청산 가치 수준으로 봤을 때 주당 한 6,000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아요. 이해하셨죠? 예. 예. 그래서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 종목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좋은 여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가 자체가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물론 며칠 동안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를 보일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원재료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져서 이 종목에 대한 그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조금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를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종목 자체는 지금 가격은 너무 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가 메리트에 의한 수급은 유입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가격대도 계속 기관이 팔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 공격적인 매수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1차 목표가로 여기 볼린저 상단 부근인 5,000원 가격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000원까지는 기다리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5,000원 가격대가 넘어가면 얘를 계속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그 가격대에 수급을 판단을 해서 매도를 해야 될지는 추가적으로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1차 목표가는 5,000원이고요. 이 5,000원 부근까지는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그러실 필요 없이 일단 40%의 비중 그대로 들고 가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아버님 예. 예. 5,000원 오면 일단 다시 연락 주셔야겠네요. 예. 예. 네, 그때 다시 봐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예. 예.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전화 상담을 통해서 카프로 들여다봤습니다. 문자도 많은 분들 주고 계십니다. 계속 전화, 문자 주고 계시고요. 너무 힘들다고 하셔서 요 상담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로보티즈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 19,850원, 30% 지금 손해보고 계셔서 손절을 해야 할지 기다려도 될지 고민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김길성 전문가님, 이 로봇 사실 관련주가 한참 막 붐이 일었잖아요. 그때 사셔서 손해보신 분들 정말 많은데 로보티즈와 함께 관련주까지 조금 짚어주시겠어요? 네, 우선 이전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폭발적인 시세를 보여주었던 이 테마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정부 정책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부에서 뭐 4대
이 서비스 로봇 육성 전략을 발표를 하면서 주요 2020년도부터 26년도까지도 계속해서 뭐 정책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소식 전해지기도 했었던 이 업종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요, 로봇용 액추에이터를 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우선 제가 봤었을 때는 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 테마고는요, 이 단기적인 관점도 중요하지만 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한 종목쯤은 보유를 하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청자님께서 매수가가 19,850원 정도 되실지라도 이 지금 당장 이 현재가 17,200원까지 조정이 나왔을지라도 아직까지는 저는 가져가시기를 권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마도 시청자님께서는요,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연출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는 점, 그리고 결국에는 이 5G 관련해서도 이 네트워크 이 기술의 개발과 함께 이 로봇 산업 또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전략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3월 달에 이 거래량 자체가 수반이 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와주다가 그 이후에 이제 거래량 자체가 뭐 지속적으로 뭐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저 거래량이 죽어서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고요. 우선 지금 자리 자체가 좀 중요한 자리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신다라는 가정하에는 무슨 지금 당장 뭐 추가 매수를 해 주시기보다는 이전에 한 13,850원 정도, 한 13,000원 중반대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그때 오히려 추가 매수 관점으로 잡아주시고요. 만약에 그 가격대까지 주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이 뭐 나와준다라고 봤었을 때는 뭐 매수가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비중을 확보하기보다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라는 가정하에만 추가 매수 진행을 해주시고요. 지금 당장 시장 자체가 뭐 불확실성에 노출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선 비중 자체가 아직까지 적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봤었을 때는 1차적으로는 한 매수가 부근인 한 19,800원, 한 2만 원대 가격대에서 저항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단 그 이후에 나타났던 이 저점의 위치가 한 29,000원 정도 가격대에서 지지만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파동이 하나가 상승이 나와준다고 봤었을 때는 이전에 고점을 형성했었던 가격대인 22,000원 가격대 돌파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제가 초입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인 관점이라는 점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전체적인 뭐 수급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기관 수급이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 육성 정책, 이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멘텀이 한 번씩은 톡톡 튀어 오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는 우선은 개인적으로는 13,500원 정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홀딩 관점 유지를 해주시는 전략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는 관점, 뭐 22,0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 수익 전환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하단 13,500원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겠네요. 로보티즈 먼저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한진칼 문자 매일 주고 계시죠?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수익 보고 계시니까 더 마음 아프신 분 먼저 좀 체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코오롱 인더 볼 거고요. 62,000원 비중 10%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근데 손실이 좀 크세요. 서성민 전문가님, 이거 어떡할까요? 네, 일단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코오롱에서 분할 신설된 그런 제조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계열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38개 정도의 계열사가 있는데 이 중에 20개 이상의 계열사가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험난한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계열사의 그 이익 자체가 지분 가치로 반영이 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매도세도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바닥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가격대에 뭐 손절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바닥이 확인이 되려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거래량이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45,000원대도 조금 있으면 붕괴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44,000원대 초반대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때도 의미 있는 거래량을 수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도 의견이 좋겠지만 일단 그래도 나는 조금 기다려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단기 대응으로는 매도 의견을 드리겠고요. 나는 조금 더 길게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일단 지금 비중 10%이기 때문에 4만 원대 초반에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된다라면 그때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지금 4만 9천 원에서 5만 원대 초반까지는 아무래도 저항이 많은 가격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매수 자리는 아직까지는 보시지 마시고 일단 4만 원대 초반의 지지력이 확인되는 순간 그리고 그때 거래량이 50만 주 이상 수반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종 목표가는 4만 9천 원에서 5만 원 사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매도 사인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롱인더까지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문자 계속 열어놓고 여러분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문자 더 들여다볼 거고요. 이번에는 전화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오네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수고하십니다. 가지고 계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우수 AMS 우수 AMS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263원이고요. 예. 비중은 30%. 5,263원에 30% 비중. 네. 예, 이거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뭐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상단은 좀 열려 있는 건지 요즘 네.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손절하고 팔아야 될지. 알겠습니다. 네. 완성차는 뭐 싱싱 달리는데 부품주들이 요즘 힘을 영 못 쓰고 있어요. 의견 어떤지 전문가 의견부터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수 AMS 두 분 의견 주시죠. 하나, 둘, 셋. 보유. 일단은 보유 의견. 김길성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우수 AMS는 뭐 하는 기업인지는 잘 아시죠? 네. 네, 우선은 스포츠에 아신다라고. 관련.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전에 이제 인수하기로 했던 이제 이 어떤 기업, 투자 회사에서요, 인수를 포기하고 이 다담 인베스트먼트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인수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잠금이 정상적으로 치러지지는 않았거든요. 이전에도 최초에 이제 제가 알기로 지금 기업명이 정확히 생각은 나지는 않지만 어떤 JC 파트너스라는 이 회사에서 아마도 이 기업을 인수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계약금도 납입을 하고 했었는데 이 자체가 이제 잔금이 정상적으로 납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이 JC 파트너스라는 회사에서 이 LP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어떻게 보면 투자금을 이제 형성을 했었을 때 LP라고 있는데 유한 뭐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다라고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원래는 일반적으로 경영권을 좀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투자자들이 경영권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마도 정상적으로 이전에 인수가 정상적인 진행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인수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그게 이제 다담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데요. 이 노건 C&I를 최대 주주로 맞은 이제 투자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슈가 하나가 있는 게 이 잔금이 이제 정상적으로 납입이 돼야 정상적으로 이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계약금을 납입을 했고 중도금을 납입을 했다라고 해서 이 기업 자체가 잔금을 납입을 할 가능성이 그나마 그래도 확률적으로 높겠지만 우선 전체적인 이 잔금을 지급해야 될 잔금액 자체가 22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5월 24일 날 정상적으로 납입이 진행이 된다라고 봤었을 때는 저는 그때가 아마도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뛰어오르지 않을까라는 투자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관련주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뭐 완성차 업체나 아니면 다른 부품 업체들, 이 자동차 전반적인 이 업황 개선과 함께 전체적인 다른 종목들은 상승 흐름이 나와줄지라도요. 우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잔금이 정상적으로 납부가 진행이 돼야 이 최대 주주 변경에 따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당장 뭐 거래량 자체도 상당히 죽어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지금 차트 제가 올려드리는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이전에 한번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조정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거래량 자체가 거의 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시장 참가자들 자체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지금 당장 이렇게 거래량이 죽어 있을 때는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지라도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우선은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5월 24일쯤에 이 공시를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잔금이 정상적으로 납입을 했다라는 공시가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발휘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명심을 해주시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뭐 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제가 확답을 드리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뭐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 5월 24일 날 공시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시면서 정상적으로 납입이 진행했다라고 봤었을 때는 우선은 단기적인 모멘텀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점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수 AMS 먼저 좀 들여다봤고요. 다음 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 오네어입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아남전자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요. 3,165원에 15%입니다. 3,165원에 15%. 우와, 일단은 수익은 보고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어제부터. 아니, 어제 맞아요. 금요일부터. 어제 금요일부터. 급등하면서 수익 전환되셨고 오늘도 일단 상승세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도 수익 나도 요즘 좀 불안불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수익 네. 어떻게 하면 더 챙겨갈 수 있는 건지 봐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아남전자 두 분 의견 주시죠. 하나, 둘, 셋. 절반 매도. 절반 매도 의견 나왔고 보유 의견 나왔는데요. 보유 의견 챙겨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좋은 종목 잘 사셔서 지금 수익이시라서 축하를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됐어요, 이거. 그 오래되셨다고요? 예, 저번 해 9월 달인가 샀어요. 그러셨구나. 그래도 오래 기다리셔서 좋은 결과 내셨으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금요일 날이죠. 하만이 구글과 커넥티드카 관련해서 공동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회사의 주가가 올랐는데 네네. 아남전자가 하만 카돈이라는 회사에 그 부품을 납품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각된 것 같아요. 네, 알고 계셨나요? 네네. 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가 전장 사업과 관련해서 하만을 인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사실 이 종목을 속마음으로는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유 의견을 드린 이유는 왜냐하면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더 올라가면 조금 아깝기 때문에 익저가를 정해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익저가를 말씀을 드리고 최종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보유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일단 수량이 지금 15% 정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5% 정도는 지금 가격에 매도를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5% 정도 매도하시고 나서 나머지 수량에 대해서는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회사는 지금 재무 구조가 상당히 안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적자가 난다면 이제는 자본 잠식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의 주식을 오래 들고 가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슈가 생겼을 때 저는 매도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오래 기다리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 심리 그리고 앞으로 더 오르면 어떡하나 이런 기대 심리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앞으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계속해서 이슈가 될 거고요. 특히나 하만과 구글이 협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관련된 시장의 파워는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오디오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전장 부품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갖고 계신 수량 중에 5% 정도는 팔아버리시고 나머지는 일단 목표가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단계가 3,600원부터는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점도 3,700원 부근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3,600원을 넘어가면 일단 매도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가격까지 안 가고 떨어졌을 때는 익절가만 정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저가 수준인 3,300원 부근을 이탈한다고 하면 일단 수익을 실현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수익 더 많이 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남전자까지 전화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주고 계시죠? 계속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문자 시간 되는 대로 이제 챙겨볼 텐데요. 대응 전략 꼭꼭 부탁드립니다. 보겠습니다. 한류타임즈 1,200원 30% 지금 현재가랑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김길성 전문가님, 요거 요즘 주가 흐름 좋진 않던데 반등의 가능성 있을까요?
네, 우선 한류타임즈 1,200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본정권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해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매수 시점이 최근에 오늘이나 아니면 지난주 이제 연휴 이전에 매수를 해 주셨다라고 봤었을 때는 매수 시점 자체는 사실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바닥에서 형성을 했었던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다라는 가정하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 주셨다라고 봤으면 저는 나쁘지 않은 진입 시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그냥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가져갔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 선택은 다른 종목으로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비중 자체가 30%의 비중을 가져가기에는 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시청자님의 이 매매 심리적인 부분이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시장 자체가 불안정한 흐름, 이 불확실성에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조금 하락을 했잖아요. 오히려 이랬을 때는 오히려 실적이 더 좋은 기업들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자리 자체는 트레이딩 관점은 나쁘지는 않고요. 그래서 우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매도해 주셔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 주시기를 권장을 해드리고 싶으나 아마도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지지 않을 거라는 예상하에 대응 방법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선은 1,150원 정도를 짧게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만약에 상승 돌파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봤었을 때는 1,300원에서 1,400원대에서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는 게 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지난주에 KEC라는 종목을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와줬을지라도 저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상승 돌파가 나와줬을 때는 좀 빠르게 차익 실현하시거나 아니면 매도 관점으로 잡아주시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때 시청을 해주셨던 분께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를 잘 잡아주셨으면 충분히 잘 빠져나오셨을 건데 아마도 이 주식이라는 게 만약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자기는 기대를 할 겁니다. 더 가지 않을까, 더 가지 않을까, 더 가지 않을까. 항상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요. 기준점을 세우고서 매매를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가 도달 시에는 꼭 단기적인 대응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00원, 400원 요 사이 목표가 말씀해 주셨고 일단은 그래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는 점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류타임즈 먼저 봤고요. 다음 종목 세원 보겠습니다. 2,950원에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 3% 넘게 뛰는데 이분은 손실이 꽤 있으세요. 서성민 전문가님,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어떤 의견이세요? 네, 일단 세원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공조 시스템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이 종목이 이슈가 있었던 부분은 아까 나왔던 종목과 마찬가지로 수소차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나왔던 우수 AMS와 마찬가지로죠. 이 종목도 약간 수소차 후발주자로서 상당히 큰 시세를 줬다가 큰 폭의 낙폭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고점 부근의 거래량을 봤을 때 밑에서 주도적으로 일으켰던 가격을 끌어올렸던 세력들은 다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월 29일 날 거래량이 너무 많았는데 이런 부분을 판단하신다고 한다면 고점 부근에서는 다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시세가 끝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수소차 관련해서는 다시금 이슈가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미 있는 거래량을 실으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장 막판까지 조금 더 거래를 실어준다면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매수가까지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2,700원대 중반까지 올라오게 되면 또 매물이 또 쏟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2,700원 중반대에는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2,900원대 가격까지 나중에 이슈를 받으면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시간에 기회 비용을 고려를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기적으로 2,700원대 중반까지 올라와 준다면 그때 비중 축소를 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데일리 블록체인 보실까요? 매수가 1,615원, 비중 15%. 이분도 손실. 김길서 전문가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그 데일리 블록체인이라는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해주셨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슈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4월달 초반에 이제 케어랩스, 이 헬스케어 플랫폼 업체인 이 케어랩스를 이제 지분을 인수하겠다라는 소식에 이 장중에 상한가를 마감을 했었는데요. 우선 차트 보면서 대응 전략 간단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지지를 받아야 될 가격대에서 지지는 잘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에서 이제는 지지 작용하고 있고요. 이때도 돌파 한번 나와 주었고요.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상단에 아직까지는 저항선 자체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서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이런 시점일 수는 있으나 이 당시 이제 4월 초반에 유입되었던 거래량이 유의미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나와주었던 부분, 그리고 나서는 거래량 자체가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거래량이 지금 현재는 죽어 있지만 다시 한번 동반 상승이 나와주면서 지금 가격대인 1,550원대 부근에서 만약에 지지가 나와줘서 지지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봤었을 때는 1차적으로는 1,9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로는요. 우선은 지금 당장 이전에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한 1,350원 정도 하향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홀딩 관점을 잡아주시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나왔을 때 매도하시는 전략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 블록체인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전화,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목소리에 귀 기울였는데요. 이제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까? 고수의 영역으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